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말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최종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중에 유로파가 있어서 저희가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유가 드리긴 했었는데, 유로파는 다음 주에 또 유로파가 있어서 유로파 경기들이 또 승무패에 들어왔죠. 그만큼 유로파 같은 경우에 사실 아니면 돈 것 같아요. 정배되거나 아니면 완전한 역배만 나오는 좀 그런 경향으로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주 중에는 좀 이변이 많이 나오면서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2월이 된 회차가 됐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력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셀타비고의 경기고요. 우선 지금 두 팀은 보시다시피 소시에다드가 셀타비고 상대로 좀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을 받았죠. 지금 셀타비고가 역배당을 받긴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셀타비고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 이 정도로 낮은 배당이나 투표율을 이렇게 소시에다드 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어쨌든 소시에다드가 맞대결 전적에서 셀타비고 상대로 5연승을 하고 있었고, 홈에서는 2연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점 자체는 이 소시에다드가 셀타비고 상대로 얼마나 강했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 때문인지 소시에다드 쪽으로 좀 투표율이나 배당이 좀 많이 몰리긴 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은 모습들을 리그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이 두 팀의 스타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셀타비고가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아쉽긴 하지만 공격에서의 모습들은 소시에다드 상대로 충분히 노릴 수 있을 만큼 저는 공격 자체가 역습에서의 모습들이 괜찮은 부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완전한 역배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없었다라는 점이 있겠고, 소시에다드가 분명히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셀타비고가 그것을 막아내고 역습으로 나아간다면 저는 셀타비고에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지우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단통을 가신다면, 그래서 소시에다드가 셀타비고 상대로 강했었던 전적을 보여줬었고, 원정에서의 셀타비고가 좋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리그에서의 좋은 부분들이나 경기력이 모두 앞서기 때문에 단통이라면 승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브랜드퍼드 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상은 3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팀이 좀 무승부가 많았었던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브랜드퍼드 같은 경우에는 오네카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얀손 역시 결장 예정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하 선수가 여전히 햄스트링 부상으로 결장 예정이고, 워드와 안데르센도 결장 예정입니다. 사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지금 자하가 부상으로 나가고 나서부터는 지속적으로 좀 좋지 않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아무래도 자하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았었던 크리스탈 팰리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 있어서 브랜드퍼드가 좀 유리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퍼드의 최근에 경기력이나 흐름이나 모두 다 크리스탈 팰리스보다 좋고,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 브래드퍼드 쪽이 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승부 투팩이면 막을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어쨌든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고,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무승부가 좀 많았었던 전적이나 브랜드퍼드가 이 크리스탈 팰리스가 수비적으로 나왔을 때 그것을 뚫어낼 만큼의, 오히려 이런 부분에선 브랜드퍼드가 약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경기입니다. 브라이튼 대 풀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브라이튼이 홈일 때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랄라나와 레비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풀럼 같은 경우에는 톰 케어니 그리고 케바노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 브라이튼이 경기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지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또 도깨비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보여줘요. 오히려 하위권 팀들 상대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을 때가 있어서 저는 이 경기를 아예 그냥 플럼의 제공권을 믿고 플럼을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도 좀 많이 했었습니다. 저는 이변을 가져간다면 무승부보다는 아예 단통 패 쪽으로 좀 가져갈 것 같긴 한데 지금 브라이튼의 흐름을 봤었을 때 그리고 배당을 봤었을 때 근데 좀 의아한 게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너무 안 몰렸어요. 그래서 이 경기 좀 의심이 많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뭐 브라이튼이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고 또 플럼이 최근에는 주춤하고 있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저는 승패 방향 쪽이라면 브라이튼 쪽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라이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경입니다. 에버튼 대 리즈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에버튼은 칼버트 르윈, 제임스 가너, 패터슨이 결장 예정이고요. 리즈 같은 경우에는 로드리고, 그리고 이제 로카, 그리고 포슈 아담, 그리고 리안 쿠퍼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이 경기도 좀 어려운 경기에 속하긴 하는데 저는 좀 역배를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즈가 로드리고 선수가 없을 때 아쉬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에버튼이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리즈가 쉽게 이기는 경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뭐 최근에 두 팀이 보여주는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에버튼이 지금 추구하는 축구를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뭐 강등 버프, 경질 버프로 인해서 경질이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질에 대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에버튼이 좀 다시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리버풀한테 지면서 더비 경기한테 패배하면서 또다시 좀 침체기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에버튼이 수비적으로 공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리즈의 좀 장점을 살려낼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에버튼의 단통 패로 좀 이변으로 완전한 역배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경입니다. 울버햄튼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울버햄튼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은 황희찬 그리고 트라오레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본머스 같은 경우에 루이스 쿡 그리고 스테니슬라스 그리고 켈리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울버햄튼이 최근에 좋아요. 경기적인 부분들도 괜찮고 뭐 흐름적인 부분들도 사실 본머스보다는 훨씬 더 좋죠. 본머스가 최근에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사실 울버햄튼 쪽으로 좀 많이 몰릴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울버햄튼이 이 정도의 투표를 받을 만큼 본머스 상대로 압도적인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울버햄튼이 더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건 맞지만 저는 울버햄튼에 그다지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머스가 울버햄튼 상대로 그 정도의 경기력이 밀린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아서 이거는 충분히 이변이 나올 만한 경기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울버햄튼이 홈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당연히 좀 유리하고 흐름이나 경기력 모두 앞서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승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무승부까지 이 정도의 투표를 유리라면 받쳐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베티스 대 바이돌리드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은 베티스 쪽으로 좀 투표율이 많이 몰렸고 배당도 좀 낮게 책정이 됐는데 바이돌리드가 한 방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불안한 감이 있습니다. 베티스가 최근에 경기적인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 또 베티스의 장점이라면 빠른 템포를 살리는 그런 역습에서의 모습들이나 뭐 측면에서의 모습들 그런 부분들이 좋은데 바이돌리드가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무승부도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기입니다. 또한 베티스가 수비적인 공간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바이돌리드의 한방이라면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객관적인 부분들을 놓고 봤었을 때 베티스가 유리한 상황은 맞기 때문에 저는 베티스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입니다. 뉴캐슬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뉴캐슬이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상대로. 뉴캐슬은 맥타겟 선수 외에는 특별한 결정 예정자가 없고요.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티아고 알칸타라 그리고 루이스 디아스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이 경기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한 게
지금 뭐 두 팀의 흐름만 놓고 봤었을 때 사실 뉴캐슬 쪽으로 많이 몰렸어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도 비슷하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균등하게 분배가 됐고 오히려 리버풀 쪽이 조금 더 투표율이 많이 몰렸죠. 저는 그러한 점은 아무래도 두 팀의 상대 전적에서의 부분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경기 스타일적으로 봤었을 때도 리버풀이 지난 경기에서 이제 에버튼을 잡아내면서 저는 더비 경기에서 승리한 점은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에버튼이 이번 시즌 워낙에 못하고 있긴 하지만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뉴캐슬과 같은 팀은 사실 수비적으로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지만 수비진의 주력이 빠르지 않습니다. 리버풀의 장점은 역시나 역습에서의 부분들이 에버튼전에서도 보여줬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이 경기에서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팀의 상성과 그리고 리버풀이 뉴캐슬 상대로 강했었던 이런 전적을 생각을 해서 뉴캐슬의 단통패로, 어떻게 보면 배당을 봤었을 땐 좀 이변이죠. 이변으로 단통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경기입니다. 마요르카 대 비아레알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저는 마요르카의 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아레알이 뭐 이번 시즌 좋은 부분들을 보여주다가 최근에 굉장히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정에서의 비아레알을 우선 묻지 못하겠고, 마요르카가 홈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는 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팀의 상황을 놓고 봤었을 때 비아레알이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비아레알의 주춤한 경기력과 원정에서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요르카가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저는 마요르카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지금 일단은 오사수나가 홈에서의 좀 강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레알이 뭐 원정이라 할지라도 오사수나보다는 경기력이 더 좋긴 한데 저는 오사수나가 보여주는 이 공격에서의 뒷공간을 노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세트피스에서의 모습들이 워낙에 좋아서 레알이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사수나가 충분히 비벼볼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레알이 최근에 이런 좋지 않은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좋지 않은 경기력보다는 득점력이 이겠죠. 그래서 이런 레알의 최근의 득점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사수나 상대로 좀 힘겨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까지 받쳐서 오사수나의 무패 투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입니다. 엘체 대 에스파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무승부가 이 정도로 투표율이 많이 몰리면 승패 방향으로 좀 가져가는 경향이 있는데 도저히 선택을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엘체가 지금 뭐 지난 경기 때 주말에 좀 이변을 만들어냈다라고 할지라도 그 경기에서의 이변일 뿐이지 에스파뇰 상대로 또 이변을 만들어내기에는 엘체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파뇰도 경기력이 좋지 않고 원정에서의 모습이라면 사실 에스파뇰도 기대가 되지 않아요. 이 경기는 너무나 좀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원래였으면 제가 무승부를 이렇게 투표율이 많이 몰리면 승패 방향을 가져가기 때문에 엘체의 단통 패를 가져갔겠지만, 네, 무승부의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두 팀의 경기는 너무나도 무승부로 좀 많이 느껴지는 경기라서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레스터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맨유가 챔스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분명히 있었겠지만 레스터는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요.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득점을 너무나도 못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맨유 같은 경우에는 경기적인 부분들이 주중 경기에서도 좋은 부분들을 챔스에서 보여줬었고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레스터 분명히 맨유가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원정에서의 레스터기도 하고 지금 두 팀의 경기력 차이는 워낙에 많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심 없이 맨유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라요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세비야가 주중에 유로파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로파에 비해서 리그에서의 세비야의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또한 라요가 세비야 상대로 약했었던 전적을 보여줬긴 했지만 원정에서의 세비야라는 점도
있겠고, 그리고 두 팀의 경기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 세비야가 주중에 유로파가 없었다면 무승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했겠지만, 주중에 유로파도 있었고, 그리고 원정에서의 세비야고 리그에서의 경기력이 최근에 이번 시즌 좋지 않았었던 세비야라면 라요의 경기력으로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라요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웨스트햄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토트넘이 홈일 때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웨스트햄의 경기력이 워낙에 좋지 않기 때문에 토트넘 쪽으로 지금 투표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몰렸죠. 네, 토트넘 쪽에 좀 많이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많이 몰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모습들도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많았고, 토트넘의 전술 자체가 좀 상대 팀들이 막기 좀 쉬운 전술로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웨스트햄이 경기력이 좋지는 않고, 또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에 있어서는 토트넘이 유리하긴 하지만 저는 또 그렇게 유리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력적인 부담과 토트넘의 최근의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 웨스트햄이 경기력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대 빌바오의 경기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무승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경기였었습니다. 빌바오가 워낙에 무승부를 많이 하는 팀이기도 하고 빌바오의 경기력이 괜찮기 때문에 이 경기를 무승부에 대해서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었지만 저는 아틀레티코의 배당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빌바오 상대로 지금의 빌바오라면 아틀레티코가 2점대 초반에 배당을 받아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배당을 생각을 첫 번째로 했었고요. 그리고 빌바오가 원정이라는 점도 포함을 해서 원정에서의 빌바오는 좀 굉장히 좋지 않은 부분들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무난한 승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의 단통 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픽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저는 또 프로토와 승부패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